지난 1강에서는 금형의 개괄적인 구조, 설계의 절차, 중점 고려사항, 몰드베이스 결정 방법에 대해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실지 성형과 연관된 스프루에서부터 게이트 설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루의 종류는 금형이 2단 구조냐 3단 구조냐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루의 냉각 필요 유무에 따라서 하기처럼 구조를 가지게 되고 빼기 구배 등이 달리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프루붓이라는 것은 좌측 이미지에 보여진 것처럼 노즐부와 금형의 접촉부에 해당하고, 스프루는 금형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는데 금형상 로케이트 링이 스토퍼 역할을 해줘 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퀴즈 풀이를 한번 해볼까 해요. 금형 내부 구조 중에 스프루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스프루붓의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노즐부 접촉부의 접촉 반지름을 원래 치수보다도 1을 더 크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스프루 내경 치수를 노즐 내경보다도 크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며, 노즐경에서 통상적으로 2mm를 더 크게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스프루하고 2단, 3단 금형의 차이에 따라서 스프루 부시는 부품의 선단부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3단 금형 채용 시는 추가되는 금형상 플레이트 때문에 이 플레이트가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단부를 경사를 주어 적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형 내부 캐비티에 이르기까지 통도 역할을 하는 러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형 단면상의 러너에 해당하는 부분은 좌측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주로 러너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부분은 스프루에서 캐비티까지로 연결을 하는 통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실제 사출하고 난 다음에 스프루가 제품하고 같이 부착이 되어서 치출이 되었을 때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점선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러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러너의 단면 형상에 따라서 세 종류의 러너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완전 원형인 경우, 반원형인 경우, 사다리꼴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원자재에 대해 최소 냉각 효과와 원료의 흐름을 최대한 꾀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완전 원형 러너인 경우를 채용하게 되고, 레진의 흐름을 절제화할 수 있는, 그리고 최대의 냉각 효과를 꾀할 경우에는 반원형 러너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꼴인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원형과 반원형 러너의 하이브리드 효과를 발할 경우에 채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들은 실제 러너의 방안 설계를 할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계산치 공식인데, 이것은 실제 설계를 할 경우에 한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권장을 드리고 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으로 제품의 온도의 등분포를 고려하고 제품이 큰 경우 채용하는 구조로 러너리스 형식 중에 핫러너 형식에 대해서 예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좌측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빨간 박스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핫러너의 매니폴드에 해당하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사진에 해당하는 구조가 금형상으로 이렇게 설치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하드러너인 경우에는 3매 구성 금형의 변형 구조로 2단 금형에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장점으로는 열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고가 투자비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레진이 찌꺼기가 틈새에 숨겨져 있고, 이거로 인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갖다 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형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객과 금형을 개발 시에 초반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런너리스 금형 구조의 중에는 이 하트러너 말고도 보이시는 것처럼 웰타임 노즐, 익스텐션 노즐, 인슐레이티드 러너, 하트러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형 캐비티에 주입되기 위한 러너 말단부를 칭하는 것으로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는 레진이 캐비티에 충전될 시에 저항의 유무에 따라서 비제한 게이트, 제한 게이트로 분류할 수 있고, 비제한 게이트인 경우에는 주로 다이렉트 혹은 스프루 게이트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한 게이트인 경우에는 이미지와 같이 펜 게이트, 링 게이트, 사이드 게이트, 필름 게이트, 핀포인트 게이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아무래도 저항체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게이트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제한 게이트 중에서도 3단 금형에 주로 사용하는 게이트 형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형식의 게이트는 주로 넓은 면적의 다수 게이트를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는 게이트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설계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게이트의 내경, 랜드 길이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고, 상세 방안 설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해서 금형 설계도의 조립 단면도를 작성을 하게 되면 우측에 보고 계신 것처럼 3단 금형 구조의 러너 시스템, 핀포인트 게이트를 적용한 사례로 이러한 도면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형 설계에 있어서 러너 게이트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아무래도 수업을 받고 나서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형 설계 시에 사용되는 러너의 단면 형태와 게이트 종류를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저 러너 단면은 주로 사각형, 원형, 반형, 반원형, 사다리꼴 등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원형, 반형, 반원형, 사다리꼴로 분류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종류에는 저항체의 유무에 따라서 제한 게이트와 비제한 게이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게이트 형식 중에 핀포인트 게이트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핀포인트 게이트 타입은 3매 구성 금형에 적용되고 여러 개의 게이트를 적용할 수 있어서 성형 압력을 줄여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러너 길이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레진의 연고에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는 금형 구조 설계 시에 필요로 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였고, 차시에는 금형의 설계 시 구조적인 내용을 언급할 계획이고, 주로 언더컷 처리 방안, 지출 구조, 에어벤트 적용, 냉각수 적용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